자, 이제 윤석열 캠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제 섞어찌개를 하려고 하죠, 지금. 섞어찌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울트라 슈퍼 섞어찌개가 컨셉을 가진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중 좌우파 다 모여라. 정치 기득권을 비판하는 세력은 다 모여라. 뭐 이런 멋있는 컨셉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그 컨셉에 바탕한 섞어찌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마구 긁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죠. 상임 고문은 잘 모셨어요.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호남 인사들이라 그러는데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아주 꼬장꼬장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원칙주의자고. 그래서 별명이 전 핏대 혹은 핏대 전입니다. 펄컥 하고 화를 잘 낸다 그래요. 부하들한테. 아마 요새 그랬으면 이제 인격 모독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당하고 아주 험한 꼴 당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연배가 이미 80대이고 공직 생활을 한 지가 한 20년 전쯤이니까 마지막에 그때는 세월 좋을 때라 그렇게 핏대 내셨어도 크게 문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아주 꼬장꼬장한 분인데 정치적 행보는 재밌어요, 이분.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공천관리위원장도 했고 또 그전에 국민의힘 안철수 쪽에서도 좀 뭘 하셨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때 국정원장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장 중에 해임 비스무리하게 그만둔, 사실상 해임으로 그만둔 거의 유일한 분이죠. 이분이 그 뿌리 있는 호남 출신이세요. 순천 분이실 거예요. 순천 분이신데 김대중 정부 때 법무장관 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사실상 가로막으신 분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뭐냐면 찬양 고무예요. 하태경도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태경과 잘 노는 그 민혁당 시대정신 그룹 김영환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최홍재 뭐 이런 그룹들에서 또 같이 잘 놀았던 그 이 무슨 변호사 뭐 이런 그룹들에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얘기를 합니다. 7조가 찬양 고무예요. 자, 사실 말하자면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집단을 찬양해도 감옥에 넣지 마라 이거야. 그거를 저 양반이 김승규 전 법무장관 DJ 때 법무장관이셨던 분이 그걸 막았어요. DJ 때 그 흐름을.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이제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나 성격 안 맞는다,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맡았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간첩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수사가 중지된 1심의 사건을 아직 그 비화 정보 파일 체포했을 때 암호화된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그 파일 정보를 아직 풀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임으로 그만두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제가 이달 말까지 시간 채워서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그만두기 전전날 그 파일을 해독을 한 거예요. 다는 못했고요, 하나를. 그래가지고 1심의 사건이 기소가 된 거예요. 1심의 사건이 기소가 되면서 민노당의 간부들 중에 일부가 주대환, 심상정, 노회찬 그 1심의 사건에 관계된 민노당 사람들을 호적을 파내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들은 종북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종북이란 단어가 민노당 간부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이 민노당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중에 제일 선배인 주대환 씨는 지금도 가끔 신문에 나오지만 지금도 아주 바른 소리를 그 이후로 계속 2006년 이후로 지금 15년째 바른 소리를 하면서 이 주사파에 빠진 혹은 그릇된 이념에 빠진 후배들을 어떻게든 좀 양지로 끌어볼까 하고서 노심초사 15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이 주대환 선배가 워낙 성격이 말하자면 뭘 챙길 줄 모르는 지사 타입이라 그 밑에 심상정과 노회찬은 배가 고파갖고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그쪽으로 다시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가서 상당히 많이 타협을 하고 다시 정치권에 들어가 버렸죠. 제가 그래서 주대환 선배님을 뵈면 선배님 어떻게
후배를 제대로 못 챙겨서 그 먹거리라도 좀 챙겨주고 일가를 이루셨어야지. 혼자서 독야청청 꼭 백모 놀듯이 혼자 독야청청 지사하니까 후배들이 다시 배고파서 다시 기어 들어가잖아요 하고 제가 가끔 투정을 부립니다. 아무튼 그게 1심의 사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덮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 노무현 정부의 호남 인사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을 모셨다고 저는 봅니다. 상임 고문까지는. 그런데 그 아래가 그림이 확 빠개졌어. 상임 부위원장 신지혜. 저 김건희 실드 치고 이재명 형수 땡땡 공격하려고 지금 하나?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신지혜는 꼴통 패미고요. 또 패미계에서도 상당히 저기 그 신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부가 낙태비 내놔라. 그래서 이게 자유낙태 옹호자예요. 동성원 제도와 옹호자고 차별금지법 옹호자고 그러니까 평등법 옹호자고. 저걸 무슨 그냥 김한길도 속았을 거고 누군가 보고를 이상하게 해서 신지혜 같은 사람 우리가 영입해야 됩니다. 김한길 이제 순진해 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보고 김한길 속으니까 또 윤석열도 속은 것 같고 내다바이 당한 거예요. 김한길 윤석열 내다바이 사건이야. 김한길 윤석열 내다바이 사건이에요. 신지혜는 속은 거예요. 김윤희. 저 기독교 반발해서요. 저거 윤석열 후보 앞으로 기독교 쪽 가서 펴달라 그러지 마세요. 욕해요 사람들이. 청년층도 많이 반발해요. 지금 거기 새시대 준비위원회 청년들 남성 청년들 여성 청년들 많은데 갑자기 극단적 꼴통 패미의 낙태 자유낙태 주장하고 동성원 제도화 주장하고 평등법 찬성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위에 수석 상임 부위원장으로 딱 꼽히면 그래서 찍어 누를 거 아니야. 그만둬야지. 얻는 거 없다고. 아직 대선 많이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지혜가 공개적으로 나 꼴통 패미 버렸다. 나 정부의 낙태 지원 반대한다. 나 동성원 제도화 반대한다. 나 평등법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야 돼요. 저건 그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 제 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신지혜가 자기 일체의 과거의 언행을 다 부정하든지 아니면 신지혜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데미지가 크지 않을 때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표 다 날아갑니다. 저러고서 어떻게 기독교에 가서 펴달라 그래? 불교도 마찬가지지. 불교 신도 중에 낙태, 자유낙태, 응애 탯줄 자를 때까지 그거를 낳을 거냐 제거할 거냐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고 아니 그 여성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나라가 대줘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자를 불교 신도가 밀겠어요? 우리나라 카톨릭이 하도 망가져서 사제는 밀지 몰라도 카톨릭도 신도가 안 밀 겁니다. 종교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이 지금 윤석열 캠프가 섞어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섞어찌개 레시피는 내부 비판, 내부 견제, 내부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저 지금 섞어찌개 잘 하라고 이렇게 내부 비판, 내부 견제, 내부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한길과 윤석열만 내다봐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김병준은 아예 정신이 나갔어, 행보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예정자 빅3가 있습니다.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입니다. 그 중에서 조영달만 나오는 세미나에 김병준이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가서 기자연설을 해. 이건 뭐냐면
윤석열 캠프가 조영달 민다는 시그널이 돼요. 저렇게 되면. 아니 지금 서울교육감 선거가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걸 어떻게 단일화시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니 김병준 위원장님, 당신은 저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그냥 전교조 성향 애들한테 깡통진보한테 또 내주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사람이요? 지금 거기 폭약과 같은 상황인데 그 셋 중에선 조영달 혼자서 발제하는 주요 발제자, 세션한 발제자니까 셋 중에선 조영달 혼자예요. 물론 다른 발제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왜 나가냐고 이름 걸고. 당신이 퇴직 국민대 교수가 아니잖아. 정신이 나갔어 저 사람이. 그게 어떤 지뢰밭인데. 얼마 전엔 윤석열 캠프의 시민사회 소통 담당을 임명을 했다가 박인주, 이갑산 여긴 취소된 것 같아요. 이것도 엉터리 임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감별사가 내부에 없단 소리예요.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감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병준 지금 위원장한테 지금 저기 어디 교육 세미나 열렸다고 와서 기조 강연 해달라는데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충고해 줄 거 있어요. 그러면 그 감별사 그 팀에서 뭐 많이도 필요 없어. 2~3명짜리 팀. 그거요. 저희도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서울이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기 조영달뿐만이 아니고 거기 조전혁도 있고 박선영도 있어요. 여기 지금 단일화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세 분 다 나오는지 아니면 조영달만 나온다면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충고를 해주는 팀이 있어야 돼. 신지혜를 지금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신지혜 괜찮나요? 그거 완전 꼴통빼미에다가 완전히 동성혼 제도와 동성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민법상. 그리고 평등법,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그 신지에 들여놨다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신앙심 깊은 사람들 표는 다 날아가는 건데요. 낙태자유 뭐 이런 건데 거기 너무 살벌한데. 그리고 거기 청년들도 많이 안 따라다녀요. 거기 혼자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평가를 30분, 1시간 안에 내줄 수 있는 그 감별사 조직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윤석열 후보. 근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백모같이 이렇게 입 바른 소리로 박살이 나야 그런 비슷한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옛날 같질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벌써 만 5년인가? 그렇죠. 2017년 초에 들어갔으니까 18년 초, 19년 초, 20년 초, 21년 초, 이제 만 5년 다 차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고민이 깊어졌고 자생력이 생겨 있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옛날과 달리 이게 감별이 될 수 있어요. 5년 전과 달라. 서로 간에 평가가 있다고, 여기 이 동네에. 이거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나 윤석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막 세우면 얼마나 교만한 짓이냐고. 동네 사정도 모르면서 막 와서 휘젓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의미하고. 김병준 씨, 그냥 교육에서 세미나 한다 그래서 난 가서 좋은 뜻에서 기자연설한 건데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한 소리냐고. 나 김병준 위원장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교만하고 무식해졌구만, 사람. 그 총기 있고 괜찮았던 국민대 교수 김병준이는 어디로 간 거요? 지금 우리가 내부적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지고 볶아야 돼요. 내부 비판하고 내부 견제하고 내부 투쟁하고 내부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면 역대 어떤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거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고 내부 평가 이거 없었고요. 이런 내부 감별 이 채널 없었고 바깥에서 감별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당연히 없었고 바깥에서 감별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최소한 자유공화 시민판으로 인적자원풀이 쪽이 작았었다고. 이젠 다르다고요. 바깥에 자유공화 시민풀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감별할 수도 있어. 감별할 수 있는 저것도 돼. 저는 거기 맨날 출근 안 하지만 전화 오면 제가 감별해 드릴게. 한 건에 저는 100만 원 감별료. A4 용지 한 장 딱 써드릴게. 시간은 1시간. 1시간 주면 내가 딱 감별해 드릴게. 그리고 완전히 저기 보안 지켜 드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저기 국산 차례도 하나 삽시다. 자동차례도. 아니 세상에 그게 없어. 한두 시간이면 다 감별돼 이제는.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인터넷 뒤져보면. 그게 없냐고 세상에. 그 큰 캠프가. 김한길 위원장님, 그 신지에 추천한 사람 자르세요.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만두든지. 그 정신머리로 무슨 뭐 거기서 뭐 새시대 준비위원장에 새시대 망치는 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하는 일이. 근데 요번에 이걸 교훈 삼아서 그러한 방식, 이 자유공화 시민진영을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 그 작은 그 틀을 만들 수 있다. 역대 없었어요. 역대 없었어요. 지금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자, 그래서 트럼프를 하려면 제대로 따라 해라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님. 하시려면 제대로 따라하라고. 트럼프가 이거라니까. 그 섞어찌개예요. 트럼프 보면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기사 보시면 보이지만 트럼프가 반낙태 집회에 참석한 첫 대통령이다.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 중에서요. 이 반낙태 운동에 간 대통령이 없어요. 미국이 그 리버럴들이 워낙 거세니까 대통령이 반낙태 운동, 저걸 프로라이프라 그러거든요. 친생명 운동을 내놓고 지원을 안 해왔다고. 트럼프는 내놓고 지원했다고. 그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낙태 자유 주장하는 데가 극렬 LGBT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여기는 뭐 생긴 대로 뭐 자기 판타스틱한 섹스하고 살자니까. 당연히 여성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저거는 여성이 출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극렬 LGBT 말고 온건 LGBT들 중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 마가, YMCA, MAGA 그 노래 불렀던 저 여성처럼 차려입은 남자 가수.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 브레인이었던 그레넬, 저 모자 쓴, 저 색색까지 모자 쓴 그레넬, 저 게이예요. 게이 중에 여성 역할 게이예요. 그래서 트위터에 보면 가끔 여자 옷 입은 그런 아이콘을 띄워요. 또 트럼프가 들고 있는 LGBT 깃발. 즉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섞어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 생각 잘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 사상과 관점과 이런 게 좀 다르더라도 같이 모여서 가야 된다. 거기까진 맞아. 근데 같이 모일 때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걸 방해할 사람을 모이게 해서는 안 되잖아. 신지혜가 그런 사람이라고. 트럼프를 지지한 저 LGBTQ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당신 왜 프로라이프 집회 가서, 왜 낙태 반대 집회 가서 연설했냐라고 들이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혹은 낙태 반대 운동 저거는 여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자는 낙태에 대한 절대적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한 LGBT는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를 지지한 LGBT들은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섞어찌개를 할 때도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테마가. 북한 노동당 간부가 섞어찌개에 들어올 수 없잖아. 현직 북한 노동당 간부가.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후보님.
테마가 있어야죠. 섞어찌개 판 자체를 풍부하게 해주면서 그 판을 안 깰 사람이 들어와야 섞어찌개가 되지. 신지혜 같은 자는 저건 판을 깨버리고 표를 다 깨버려요. 저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앙식 깊은 사람들 표 다 깨지는 거예요. 신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면. 신지혜에 대한 초이스 두 개입니다. 자기의 기존의 행보 전체를 부정하든가, 신지혜 스스로가 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든가, 낙태에 대한 거,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 그걸 다 부정하든가, 아니면 그거 하든가. 그리고 이수정 씨가 신지혜를 좀 비판해 주셔야 돼. 이제 나서서 이수정 씨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비판해 주셔야 된다고. 참 큰일 났습니다. 표 좀 많이 까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한심한 영역이 있지만 우리 이제 자유, 공화, 민초는 꿋꿋이 나가야 됩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향해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가 맨 마지막 완성점이고요. 그거랑 관련된 시민운동으로서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2022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해야 되고요. 마이초이스로 모여서 교육광고가 단일화 온라인 시민 경선단을 조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